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으로 따뜻한 감동을 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의 한 의료진 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이분은 이 코로나가 가장 확산이 지금 심했던 3월에 대구에 가서 네. 자원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또 이력에도 간호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훈 씨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신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이제 음성 판정을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오늘 좀 처음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근데 3월이었으면 코로나가 한창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네. 그때 네네. 대구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네네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저도 한 2월 달쯤에 어느 정도 확산세가 좀 늘어나고 있을 때, 이런 의료진들이 부족하다는 호소문을 한번 봤었어요. 네. 이제 언론이나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런 호소문을, 띄웠었는데, 그걸 보고는 이제, 주변에 이제 가고 싶다라고 이제 얼핏 말을 하니까, 모두가 좀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신혼 지금 5개월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내나 이런 가족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지만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제가 그때 신청을 했을 때는 확진자가 약 1000명 이상씩 막 늘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런 좀 몰래 사실 아내나 이런 회사나 가족들에게 좀 몰래 신청을 해서 합격하면은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아내는 결사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혼 5개월 차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이제 사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떠나기 한 3시간 전에 이제 잠자기 3시간 전에 말을 했거든요. 이게 뒤늦게 말씀하셨군요. 야. 직전에. 이제 좀 너무 강하게 이제 반대를 처음에 하니까 저는 너무 이곳 가운데 가서 이곳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설레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는데 네. 이 마음을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합격을 하면은 말하자 했는데 이게 출발하는 그 전날 저녁 9시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 거의 뭐 말을 이제 두 손 붙잡은 다음에 할 말 있다고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다 온다 이런 식으로 사실 말하고 바로 떠났거든요, 그 다음날에. 네. 그러셨구나. 아내분이 혹시 눈물을 보이진 않으셨나요? 사실 떠나는 당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떠나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제가 아내분이었으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맞아요. 그러나 네. 그 가는 이유는 맞아요. 충분히 있었으니까 아마 또 이해를 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힘들었을 건 사실이었습니다. 신혼이잖아요. 네. 울었대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굉장히 아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전직은 간호사셨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네.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나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과병 등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뭐 간호 술기나 뭐 여러 가지 간호 행위를 직접 가서 다 했었고요. 네. 뭐 환자분 뭐 활력증후 측정부터 뭐 주사나 약물 투여, 그리고 실제 뭐 환자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뭐 보고를 하고 뭐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오더를 받거나 그런 행위들을 실제로 다 했었습니다.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점이었나요? 이제 사실 힘들었던 점이 한 2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보호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사우나에서 옷을 다 입고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땀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이제 그 상황에서 환자들을 위험한 상황이면 3-4시간 동안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러한 체력적인 소모나 뭐 장갑을 2겹 끼고 이제 뭐 시야도 흐려지는 상황에서 간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이제 집단 감염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병원으로 이제 봉사를 갔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정신과 환자분들이 난동을 피워가지고 제 고글이나 이런 보호복이 벗겨질 뻔한 상황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런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하루에도 확진자를 수십 명, 뭐 수백 명씩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사실 제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불안감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버텨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걸 또 버텨내셨습니까? 사실 제 위기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열이 좀 나거나 몸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좀 공포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티를 안 내고 사실 혼자서 정신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를 응원해주신 뭐 가족이나 뭐 회사 식구들, 아내나 뭐 장모님, 장인어른 분들이 계셨고, 네.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가장 좀 힘이 됐던 건 이제 뭐 제가 SNS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댓글이나 이런 메시지로 정말 수백 분께서 응원 메시지나 너무 고맙다 이런 메시지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지만 좀 버텨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주위에서의 응원이 네. 힘든 상황도 버텨낼 수 있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대구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그 간호사로서의 이력도 있고 또 이제 간호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간호사들을 위한 어떤 돕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근무했던 경험을 좀 바탕으로 이제 신규 간호사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좀 업무에 적응하거나 좀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뭐 밴드와 같이 좀 서로 같이 그룹을 맺고 서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은 훨씬 더 일이 효율적으로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창업을 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광주보훈병원이나 KS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같이 지금 공동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하셨고 앞서서 또 웹툰 작가로도 활동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이 네. 대구에서의 상황을 웹툰으로 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웹툰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은 제가 이제 출발했던 때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뭐 의료 현장의 좀 치열한 모습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제가 뭐 기억 속으로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걸로 좀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아내에게 전달을 하고 아내가 이제 같이 저랑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에게 전달을 하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네.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면서 저는 업무와 이제 그림 기획이나 아내가 이제 그림을 실제 그려주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남겨놓은 기록물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조금은 그거를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시면서도 이때는 이게 좀 필요했었는데 또 방금도 나오지만 그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오래 끼고 있다 보니까 의료진들 얼굴에 뭐 네. 훈장처럼 맞아요. 예, 그런 표시도 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편했던 거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보였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응원과 지원이 있긴 했지만 이제 의료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방호복이라든지 뭐 이런 고글이나 뭐 마스크 같은 그런 장비들이 가끔 불량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2시간 정도 그 고글을 차야 되는데 정말 저도 그 이마가 아예 찍혀가지고 막 두통도 엄청 심하게 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잘 검사되고 잘 보급이 되는 게 사실 진짜 가장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어서 참 네.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네. 걱정이 많았던 우리 아내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떠나기 하루 전날 말해서 제가 굉장히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고요. 정말 5주 동안 저도 사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아내를 못 보는 게 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일상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좀 더 잘할 수 있고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결혼식 사회보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럴 때 보면은 양가 부모님께서 순서를 드려야 됩니다. 양가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양가
처가댁에도 제가 출발하는 당일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자식이 좀 사지에 가는 것 같다면서 좀 굉장히 처음에는 좀 화도 내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 하셨었는데,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뭐 양가에 제가 좀 효도하면서, 자주 좀 찾아뵙고,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